안녕하세요. 요즘 데이터 센터다, 전기차다, 또 공장들 다시 짓는다 해서 미국 전력 수요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면서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말까지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 에너지 수요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죠. 바로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좀 깊게 파볼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광 에너지 기술 분야의 강자 넥스트래커인데요. 티커는 NXT입니다. 아, 넥스트래커군요. 네, 오늘은 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가졌고 또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기회는 뭐고 또 어려움은 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이 계속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넥스트래커의 핵심 기술부터 시작해서 시장 전략, 그리고 좀 복잡한 규제 환경 영향까지 여러 각도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회사가 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죠. 넥스트래커. 도대체 어떤 기술, 어떤 제품에 집중하는 회사인가요? 네, 넥스트래커는 태양광 발전소 효율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핵심 기술이죠. 바로 태양광 추적 시스템, 이걸 만들고 관련 솔루션까지 다 제공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소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마치 해바라기처럼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움직임을 아주 정밀하게 따라가도록 만드는 시스템인 거죠. 아, 태양을 따라 움직인다. 듣기만 해도 효율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차이가 꽤 큽니다.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인 단축 추적기라는 게 있는데 여기 위에 설치된 패널은 그냥 땅에 고정시켜 놓은 패널보다 최대 25%나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땅 면적에서 훨씬 더 많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수익이랑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와, 25%요? 이건 정말 무시 못할 숫자네요. 그럼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는 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위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시장 지배력이 아주 강력합니다. 특히 북미랑 라틴 아메리카 이쪽 지역에서는 거의 선두주자고요. 전 세계 태양광 추적기 시장 전체로 봐도 점유율이 26%나 됩니다.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 공급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1위라. 근데 듣기로는 이 회사가 단순히 이 추적기만 잘 만드는 회사는 아니라면서요. 뭔가 다른 걸 또 한다던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넥스트래커는 더 이상 단일 제품, 그러니까 추적기 하나만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관련 소프트웨어나 제어 시스템 같은 기술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인수하거나 또 자체 개발하면서 하나의 통합된 태양광 발전 플랫폼 회사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플랫폼 회사로 진화한다? 그 목표는 뭔가요? 단순히 제품 종류만 늘리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목표는 결국 고객,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발전소를 더 싸게 그리고 더 빠르게 지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추적기뿐만 아니라 설계 최적화 소프트웨어라던가 설치 지원 서비스 같은 걸 다 통합적으로 제공해서 발전소 건설하고 운영하는 그 전체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거죠. 단순 부품 공급사를 넘어서서 고객의 성공을 돕는 파트너가 되겠다. 이런 전략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의 비용 절감이나 시간 단축 같은 가치를 제공하겠다. 이런 거군요. 여기서 뭔가 큰 변화가 느껴지네요. 네, 경영진의 포부도 상당합니다. 앞으로 한 5년 안에 이 추적기 말고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나오는 매출이 회사 전체 매출의 3분의 1 이상, 그 정도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회사의 사업 모델 자체가 근본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기술 기업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외부 환경, 특히 정책 영향인데요. 이 복잡한 규제 환경, 이건 넥스트래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예전에 에너지 정책 관련 법안들 논의될 때 좀 불확실성이 크지 않았었나요? 네, 정책 리스크는 항상 중요하죠. 과거에 그 특정 에너지 정책 관련 법안이 처음 막 논의될 때는 시장에서 불안감이 상당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나 청정에너지 산업 인센티브 같은 긍정적인 기대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통적인 화석연료 쪽에 더 유리한 세금 감면이나 규제 완화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같이 있었거든요. 이런 좀 상반된 신호들 때문에 태양광 투자자들이 방향 잡기가 좀 어려웠었죠.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은 좀 어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태양광 산업에 괜찮았던 건가요? 아니면 좀 안 좋았던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태양광 산업 입장에서는 최악은 피했다. 혹은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다. 이런 평가가 좀 많았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이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기존의 태양광 보급을 지원하던 핵심적인 법조항들, 예를 들면 투자 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투자 세액공제 ITC 같은 중요한 혜택들이 상당 부분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아, 그건 다행이네요. 근데 뭐 다 좋기만 했던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뭔가 좀 안 좋아진 부분도 있었나요? 맞습니다. 긍정적인 면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일부 청정 에너지 관련 세금 공제나 인센티브의 혜택 기간이 좀 줄어들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는 식으로 접근성이 좀 축소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들한테는 새로운 규정 준수 요건 같은 게 추가되면서 뭐랄까 좀 행정적인 부담, 장벽이 생긴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책 환경이 완전히 맑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책은 여전히 좀 양면성이 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거시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는 분명 넥스트래커에게는 아주 강력한 순풍이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데이터 센터 늘어나고 산업 전반의 전기화가 진행되면서 생기는 이 전력 수요 급증은 넥스트트래커 같은 기업에게는 정말 큰 기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게 태양광과는 좀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속도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원자력 발전소 짓는 거랑 비교하면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설계하고 짓고 가동까지 할 수 있거든요. 당장 막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 그러니까 5년, 10년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수요를 채우는 데 있어서는 태양광이 가진 이 신속성이 아주 중요한 비교 우위인 거죠. 아, 시간과의 싸움에서는 태양광이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국제에너지기구 IEA 전망도 이런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IEA에서는 태양광 발전이 앞으로 불과 몇 년 안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생 가능 전기 공급원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단순히 친환경적이라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가격 경쟁력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무엇보다 빨리 설치해서 전력 공급을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실용적인 장점 때문이죠. 속도와 가격 경쟁력 이 두 가지가 핵심이군요. 여기에 뭔가 또 시너지 효과를 낼 만한 다른 요인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된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기술의 발전과 보급 확대죠. 태양광은 아무래도 해가 떠 있을 때만 전기를 만드니까 간헐성 문제가 있는데 이 ESS가 그 단점을 아주 효과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거든요. 넥스트래커 경영진은 이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의 조합을 두고 무적의 조합, 언비타블 컨비네이션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미래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엿보이는 대목이죠.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조합이 무적이라 상당히 강력한 표현인데요. 이런 낙관론이 실제 사업 성과로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수요가 진짜 뒷받침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나요? 네, 그 자신감은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됩니다. 가장 최근이죠. 지난 9월 26일에 마감된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보면 넥스트래커의 수주 잔고, 그러니까 이미 계약을 맺고 앞으로 납품해야 할 물량이 무려 50억 달러에 달합니다. 회사 역사상 최고치예요. 50억 달러요? 와, 진짜 엄청난 규모네요. 그렇습니다. 이 탄탄한 수주 잔고는 앞서 이야기했던 미국의 그 정책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상당한 수준의 수익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상당히 줄여주는 요인입니다. 그 정도 규모의 수주 잔고라면 정책 리스크 걱정도 좀 덜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경영진 말에 따르면요. 미국 내 수주 잔고 프로젝트 중에 상당수가 이른바 세이프 하버, 지위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주요 청정 에너지 지원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세금 공제나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자격을 이미 확보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정책이 좀 바뀌더라도 이미 확보된 혜택에는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정책 리스크를 완화하는 또 다른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뛰어난 기술력에 압도적인 시장 지위, 그리고 플랫폼 회사로 성공적으로 진화하는 전략, 여기에 폭발적인 에너지 수요와 50억 달러 규모의 수주 잔고, 또 세이프 하버를 통한 정책 리스크 완화까지.
정말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현재 시점에서 넥스트래커의 가치 평가는 좀 어떻고 투자 관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현재의 넥스트래커 주가 수준을 보는 지표 중 하나죠. 선행 주가 수익 비율, Forward PE Ratio, 그러니까 앞으로 12개월 예상 순이익 대비 주가 수준을 보면 대략 한 21배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 자체만 놓고 보면 지금 시장에서 아주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다른 대체 에너지 관련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 수준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가격 수준이라는 건 좀 매력적인데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리스크 요인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죠. 물론입니다. 합리적이라고는 해도 몇 가지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태양광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섹터 전체의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나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좀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알아야 합니다. 즉, 시장 전체가 좀 조정을 받으면 넥스트래커 역시 자유롭긴 어렵다는 의미죠. 둘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치 환경 변화 가능성이나 예상치 못한 정책 변경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세이프 하버 조항이 있긴 하지만 모든 위험을 다 없애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성장 잠재력과 합리적으로 보이는 가치 평가,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리스크 사이에서 최종적인 투자 판단은 좀 어떻게 내려볼 수 있을까요?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 넥스트래커는 투자 매력이 충분하다 이런 분석이 좀 우세합니다. 그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회사는 의심할 여지 없이 계속 늘어나는 미국의 에너지 수요, 특히 청정 에너지 수요를 해결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대 흐름에 맞는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있는 거죠. 둘째는 현재 주가 수준이 경쟁사들에 비해 과도하게 고평가됐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가격 부담이 좀 덜하고 또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일종의 완충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성장성과 가치 평가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추고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자, 오늘 넥스트래커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각도에서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넥스트래커는 태양광 추적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확실한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고 단순 부품 공급을 넘어서 플랫폼 회사로 진화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와 50억 달러에 달하는 탄탄한 수주 잔고는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정책 환경의 변화 반응성이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 같은 것들은 여전히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투자든 위험과 기회는 같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가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자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는 걸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넥스트래커 사례는 기술 발전 속도하고 정책 환경 변화 속도 사이에 있는 그 흥미로운 상호작용을 잘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넥스트래커처럼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태양광 기술과 그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 때로는 시간이 좀 걸리는 정책이나 규제 환경 사이의 이 역학관계가 앞으로 에너지 산업 전체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까요? 기술이 정책을 이끌게 될까요? 아니면 정책이 기술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까요? 기술과 정책의 줄다리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또 다른 생각해 볼 거리가 있을까요? 네, 에너지 공급 방식, 그러니까 에너지 믹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속한 배치가 가능한 태양광의 장점도 봤지만 또 시간은 걸리더라도 안정적인 기저부하를 담당할 수 있는 원자력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점점 더 많은 전력을 요구하는 이 디지털 사회, 인공지능 시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최적의 에너지 조합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당장의 수요를 빠르게 채우는 해결책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안정성을 제공하는 해결책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숙제일